안녕하세요. 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세무사 파워 인터뷰의 진행을 맡은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제5화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세무와 부동산 상속 증여 분야의 전문가이신 고경희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송희 세무사님. 이렇게 세무사TV 유튜브를 통해서 출연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 고경희 세무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께서는 국세청에서 24년을 근무하시고 또 신분 경력이 30년이 넘으신데요. 특히 상속증여 분야의 강의의 달인으로 유명하십니다. 혹시 강의를 잘하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달인이라는 말씀은 과찬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김한일 세무사랑 같이 상속 증여세 실무펠람이라는 책자를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객들을 직접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신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론과 실무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와 이론에서 나오는 상속인세의 핵심 포인트를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강의할 때마다 콕콕 집어서 전달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경희 세무사님과 나눠볼 주제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상속과 증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속과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추려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빚을 수억을 지고 있는데 때마침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아예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협의 분할에 의한 지분 포기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상속세 신고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느 가정에나 꼭 한 명쯤은 신용불량자들이 보통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상속 포기라는 것은 상속 포기와 협의 분할에 따른 지분 포기가 조금 다른데요. 상속 포기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가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민법상 상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분할에 따른 어떤 상속 지분 포기라는 것은 민법상 상속인 위치에서 어떤 계약에 따라서 내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법률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 상속 지분을 협의 분할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례처럼 수십억 어떤 빚을 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모의 사망으로 어떤 상속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가정법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가서 내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적어도 내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 내 지분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입니다. 네,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상속세는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전체를 과세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다 나누어서 주는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우리가 상속 증여세를 절세하는 절세 설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사전 증여예요. 사전 증여. 그래서 더구나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사전 증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에서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한 500억 재산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생전에 정리한 재산도 한 17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170억 정리하면서 미리 세금 내신 것도 한 57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러 명의 이제 상속이 또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정리한 사례인데 생전에 만약에 정리한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서 또 5년 또 10년이 지나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세금은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년,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즉 사망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내는 그 납부할 세금이 무려 30억이 되는 겁니다. 즉 생전에 정리하고 하지 않고 그 차이에 따라서 무려 30억 정도가 절세가 되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사전 증여를 하면 이제 10년 또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증여 당시에 시가로 합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생전에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자산부터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임대 부동산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 좋은 임대 부동산부터 먼저 증여하는 것이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그 사실은 이번 최근에 올해 그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래서 이번에 그 보유세가 개정이 되기 전으로 해서 대부분 보유세를 이제 절세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일부 재산을 만약에 또 증여를 하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지금 그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공시 가격을 그 현실화한다는 정책 으로 인해서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상승되는 그 토지 같은 경우 그런 토지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이제 그 피상속인 어떤 연령이나 생존 기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정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속인한테 정리한 경우는 10년 동안 합산이 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정리한 거는 5년 동안 합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거고요. 또 부담보 정리를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담보 증여에 대해서는 그 양도소득 과세가 되는데 그것은 증여자가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무리 증여자가 낸다 하더라도 부담보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가 될 때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 건 있지만 일단 그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앞으로 좋아질 부동산이라든지 나에게 세부담이 큰 부동산이라든지 또 개별 상황에 맞게 부담부 중에 유리하다면 그것도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상속 공제가 저희가 5억, 10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5억까지 공제가 된다면 차라리 손자한테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게 되는 경우에도 5억의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상속 재산 중에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가장 기본적으로 5억에서 30억 정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공제 제도 중에는 종합 한도가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정리한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 정리 재산에 대해서는 그거는 각종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보가 있어, 조보가. 유일한 재산이 그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부분이 그 재산을 손자한테 유증을 한다든지, 또는 조부가 만약에 유언이 없이 돌아가셔서 상속인들이 포기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어떤 손자가 상속받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한도에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30% 할증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상속 재산이 5억이 하더라도 할증과세까지 되면은 무려 세금이 한 1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손자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는 가족 중에서 며느리라든지 사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유증이나 사인정리한 재산에 대해서도 각종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속 공제는 이제 일괄 공제 5억도 있고 배우자 공제도 5억에서 30억이 있어서 이제 보통 10억이 안 되니까 나는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어떤가요? 혹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5억에서 30억까지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이 만약에 이러한 공제액에
이하인 경우는 상속세 부담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가 지금 중과세되다 보니 또 뭐 비싸는 토지에 이렇게 해당되면은 세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그 상속세는 과세가 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신고 기한 내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매매 가액이 곧 상속 재산 가액이 되고 또 양도세 계산할 때 꼭 취득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동산이 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또 매각이 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감정을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정을 받아놓게 되면은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어떤 시가가 되고 나중에 향후에 양도할 때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양도세까지 생각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찾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없다더라.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부담부 증여가 늘 유리한 게 맞을까요? 예,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정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정자가 인수한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서 우리가 증여세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걸 빠지게 되지만 이제 그 대신 증여자는 수정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할 때, 그 정리한 재산이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게 중과세 대상이 되면은 또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부 증여가 유불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데, 취득가액은 2억이에요. 그 시가는 8억짜리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담보된 채무가 만약에 4억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부담부 증여가 되는데, 만약에 그 부담부 증여를 했었을 때 세금을 한번 보시면은 5,820만 원 정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억 6천 정도 됩니다, 세금이. 하지만 아까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는 그 채무를 4억을 빼줬잖아요. 빼주는데 그냥 빼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증여자가 그게 비과세 대상이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 증여자가 1세 2주택자라든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면은 중과세가 적용되거든요. 2주택자만 해당돼도 보시면은 4억에 해당되는 세금이 아마 1억 한 1억 3,70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1억 3,700과 그 5,800을 합치면은 우리 1억 9천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담부 증여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도소득세랑 그다음에 증여세랑 비교해서 부담부 증여가 그 유불리를 따져서 이게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부담부 증여가 모든 사람한테는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세금을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력으로만 취득하기는 좀 어렵고 대출도 한계가 있다 보니 혹시 부모님한테 차입을 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네, 되게 질문이 많아요. 그 질문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뭐 특수강연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막 언론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엄연하게 우리 법령상에는 상속정해제법 시행령 보면은 차입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입이라는 것은 뭐 은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특수강연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인정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정해제법 통측에 보면은 또 배우자나 직계존피소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통측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원칙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어떤 그런 소비대차이다 보니 반드시 그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또 공정을 받든지 확정을 받아서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특수관계로부터 돈을 빌리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 네.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 차액 상당에 대해서는 증인사 과세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차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차액의 경우에도 뭐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당연히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인정이 되고 네. 그런 이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5화 고경희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